이든 센터는 오픈 커뮤니티거든요. 누구나 주변에 아시는 분, 지인을 소개를 하고 여기 참여하시는 것이 다 개방적이거든요. 진행지수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든 센터의 여러 가지 활동이나 커뮤니티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제가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어떤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는 뭐 지능 검사 해봤더니 120밖에 안 되고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든 센터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중점적으로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125 혹은 뭐 130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강한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현격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한 120 정도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120 정도 되면 전체 아이들의 최상위 10% 정도 되거든요. 10%라는 것들을 의미를 잘 살펴보면 한 반에 한 30명 되니까 30명 아이들 중에 제일 우수한, 제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일 머리가 좋은 3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요새 한 학교에 반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4반, 5반 정도 되니까 되게 전교에서 10명, 15명 정도 안에 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전교 순위권에 드는 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이 초등학교에서 학업 평가를 잘 안 하거든요. 옛날처럼 성적을 내서 전부 부모들한테 배포가 되고 그런 성적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중학교 1학년들도 자유학년제라는 그런 제도 하에서 성적을 내지 않는단 말이죠. 사실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교육이 조장이 되는 측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적어도 125 이하, 120 정도 이하의 대부분의 98%, 뭐 97% 정도 학생들은 고3 정도가 돼서, 고등학교 졸업할 정도가 돼서 실제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해보면 거의 지능지수하고 일률적으로 줄을 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아이들의 성적에 대해서 과도하게 많은 돈과 시간과 이런 것 집어넣는 것들이 상당히 비효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지능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 아이가 120 정도가 넘는다 그러면 일단은 상당히 우수한 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상적, 평균적인 아이들, 성적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아이들을 공부하는 방법과 좀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검사 결과가 실제로 나왔을 적에 그거에 대응해서 이든센터가 제공하는, 이든센터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들이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능지수는 철저하게 전기분포 곡선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능지수 100이라는 게 평균이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체 인구의 50%는 두 자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표준 편차 1배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에 들어간다는, 85에서 100 사이에 전체 인구의 3분의 1, 수치적으로는 수학 이론들이 들어가는데 한 34% 정도 나오고, 마찬가지로 100에서 115 사이에 또 3분의 1 정도, 34%가 들어가기 때문에 85에서 115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70% 나타나게 됩니다. 웩슬러 검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5판까지 나와 있어요. 유아용은 4판까지, 아동용은 5판까지, 또 성인용은 4판까지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계속 업버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도 시중에서 보면은 웩슬러 3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따지면 한 20년 내지 한 25년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평균이 100이 안 나오죠. 훨씬 높게 나오죠. 왜냐면 기준치가 낮으니까. 하지만 웩슬러 4나 5로 평가했을 때 100이다 그러면 그건 평균이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많은 아이들을 평가하다 보니까 웩슬러 3, 4로 하더라도 130이 넘는 아이들은 웩슬러 5로 해도 역시 130이 넘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웩슬러 3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평균이 높게 나오고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한다고 하더라도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극소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인구고, 웩슬러 3로도 130이 넘는 아이들은 분명히 일정 수준 이상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웩슬러 4나 5로 했을 때 120 정도가 넘게 되면요, 분명히 다릅니다. 얘들은 일반적인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가 맞고요. 그냥 사교육을 시키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지만, 사교육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20 정도 되는, 최상위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지적 컨텐츠 면에서도 일반적인 학원 교육 같은 경우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반복적이란 말이죠. 고차원적이고 훨씬 과감하게
더 고급의 컨텐츠를 인터랙션 하면서 제공했을 때 훨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 120에서 125 정도에 걸쳐져 있는 아이들은 다소 얘네들이 필요로 하는 컨텐츠가 좀 부족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률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서 소위 좋은 성적을 얻고자 하고 좋은 학교에 가고자 하고 그 아이들끼리 경쟁이 되게 치열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이 학원가에서 많은 시간을 쓰면서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소위 학업 성취도나 성적 경쟁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든센터가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능아이인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그런 아이들의 정서적 요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부수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 지수 한 120 정도의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효과가 되고 모티베이션이 되고 궁극적으로 아이가 좀 더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